꾸물거리다 뒤늦게 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찬도 없습니다. 주제의 2가지를 한 번에 만들기로 도전해 봅니다. 이럴 때 나는 먹기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벌기 위해 먹는 건지 참 헷갈립니다. 그냥 배를 채우려고 음식하나 보다 생각해 봅니다. 잠시 이런 푸념이 드는 사이에 그만 마늘종이 타버렸습니다. 하루를 놀면 다음엔 꼭 이렇게 뛰어야 합니다. 인생은 항상 쉬었다가 뛰는 긴 여정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김치랑 빵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일주일은 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딩입니다. 저는 본업 이외에도 숙박업 야간 카운터를 투잡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제2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처음엔 룸 30개인 건물을 밤새 혼자서 관리한다니까 무서워서 엄청 떨었었는데요. 지금은 손님하고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입니다. 숙박업종은 주야 12시간씩 6일제 근무이거나 24시간 격일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타업종에 비해 업무 강도가 센 편이 아니고요. 또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곳 숙박업의 단점이 있다면 타직종에 비해 시간이 엄청 길다는 거, 그리고 더블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더블건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더블이라는 건 고객이 퇴실하고 나면 그 방을 청소해서 다시 되파는 걸 말하는데요. 이 청소비를 저희가 받는 것을 더블건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사업장에 따라 5,000원에서 만원, 더러는 2만원까지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5,000원입니다. 사실 이건 카운터의 마음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성수기는 밤새 청소하고 되팔다 보면 어느새 날이 하얗게 밝아옵니다. 제가 처음 근무할 당시가 7월 성수기였는데요. 오전 실장님이 출근하실 때까지 객실에서 청소하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손님 중에 저희 직종을 하대하는 분을 보게 되는데 오전 실장님께서는 전직이 금융사 지점장이셨고요. 사장님께서는 병원 원무과장이셨답니다. 저는 여튼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요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이 모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처럼 50대가 되면 여성이 점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좁아지잖아요. 혹시 관심 가는 분 계실까요? 말씀드려봤습니다. 얼마 전 댓글에서 저를 너무 여성스럽게 보신 글을 보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터프하고 남자스럽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긴 한데 저는 저에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소시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아마 제가 32살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역시 떡볶이랑 순대가 엄청 먹고 싶어서 당시 만나는 오빠분과 함께 대학가에 가서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비가 추적추적 오는 밤이었는데 당연히 소주 한 병 곁들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디서 떼창하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는 복층구조였는데요. 소리나는 곳이 바로 저의 머리 위층이었습니다. 보니까 20명 남짓 되는 남학생들이 체육복 같은 것을 입고 단체 노래 같은 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노래가 끝난 후에 그 학생들은 엄청 시끌벅적 떠들고 웃으며 놀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님은 서빙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오빠와 저는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사장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셔서 저희는 눈치껏 빨리 먹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주인 아주머님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가게 앞 매대에 튀김이랑 어묵을 드시던 한 남자분께 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자분은 노숙하는 분처럼 보이셨는데 아마 자주 오셔서 갖고 계시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고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학생 한 명이 어묵을 뜯어 말고는 돈을 내고 드시라고 한마디 뱉더라고요. 그 친구는 술이 좀 되어 보였습니다. 아마 주인 아주머니를 챙기느라 한 말인 것 같은데 여기부터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놈이 말 본새가 그게 뭐냐며 그 남자분께서는 호되게 나무라셨고 그 친구는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라며 또 지지 않고 대답하고요. 그렇게 노려보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까 조만간 치고받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가게 영업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셨습니다. 저는 먹다 말고 앞에 오빠에게 가서 싸움 좀 말려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눈을 찡긋하더니 개입하지 말라는 입모양을 합니다. 저는 말없이 소주를 마셨지만 신경은 온통 싸움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신 인생이 이따위라는 둥 그 친구의 말이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그 아저씨께서 앞에 어묵꼬챙이를 집어드시더니 너 몇 살이냐며 그 친구에게 바짝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쯤 되면 계산하고 나갈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고함 소리가 나더니 2층에서 학생들이 떼를 지어 우르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친구를 구하겠다고 나선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빨리 말리라고 눈으로 오빠를 쏘아보았는데 소주잔만 들이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은 저는 순간 들고 있던 소주잔을 탕 치고 일어섰습니다. 다들 꼼짝 말고 거기 제자리 정지해. 내려오지 마. 저는 학생들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씩씩대던 학생들은 순간 정지 상태가 되었고 그걸 보는 저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가 뒤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셋을 동안 2층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다들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속으로 나 미친 거 아냐? 왜 이래? 하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참을 씹은 얼굴을 하고 서로를 쳐다보더니 엉거주춤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속으로 살았다 싶었는데요. 그렇게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안으로 모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도록 아주머니께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날 즈음에 아까 싸움 난 그 학생이 저더러 누님이라 부르겠다며 술 한잔 따르고 싶다는 겁니다. 앞에 앉은 오빠는 어이없는 눈으로 그 친구랑 제가 술잔을 따르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모자를 쓰지 않으면 외출이 조금 어려운 트리플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시험거부 운동을 주동했던 때도 있고요. 무작정 소심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만 살지는 않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꽁꽁 숨긴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숨기는 게 아니고 터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영상 올릴 때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